저도 30-40년 연구해왔지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 이런 것도 있네? 이게 계속 나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죽는다, 영화 같은 상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거고, 예를 들면은 대장염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세균이 있어요. 얘네가 왜 병을 일으키냐 그러면은 없어서 그래요. 세균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죠? 박테리아라 그러죠? 박테리아가 원래 그리스어 막대라는 데서 오는데, 봤을 때 막대 모양이라서 그것 중에서도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죠. 한자로도 그렇죠? 작을 새자. 작은 생명체라고 보면 되는데 대체로 단세포 생물이죠.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대사 활동도 하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면 그 안에 핵이 없죠. 원핵 생물이라 그러죠. 사람의 세포에는 핵이 있죠. 진핵 생물은 핵이 있는 생물, 사람의 세포 같은 식물 세포 같은 거.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얘가 2010년대 중반이죠.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10년도 안 됐죠. 시베리아 쪽에서 갑자기 수천 마리의 술록들이 죽었어요. 근데 조사해봤더니 다 탄저병에 걸린 거예요. 탄저균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생물 테러로 이용할 수 있는 물질, 그런 세균이기도 한데, 이게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빙하 밑에 녹아있던 것들이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풀리면서 술록이 감염이 돼서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죽는다, 영화 같은 상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누가 쓰는 SF 영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있었던 거고, 그게 더더욱 염려스러운, 시베리아라고 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감염이 될까, 이런 염려가 있었지만, 그만큼 다른 동물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사람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사실은 그 밑에 어떤 세균들, 어떤 바이러스들이 그렇게 있을지를 아직은 잘 몰라요. 기후온난화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들을 일으키지만 병원균, 이런 질병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이야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모든 미생물의 전체적인 구성들,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러는데, 그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비만의 원인이 세균이다. 그 얘기는 다른 세균 때문에는 날씬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비만 세균을 인고 날씬함을 유지시키는 세균이 있는데, 우리 몸속에서 많은 대사물질들을 소화시키고 그것들을 유지시켜주는 세균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병원균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장염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세균이 있어요. 얘네가 왜 병을 일으키냐 그러면은 다른 좋은 세균들이 없어서 그래요. 나머지 세균들은 다 좋은 세균들인 거죠. 대체로는 좋은 세균이라는 거예요.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극소수인 거지. 근데 우리는 뉴스를 보거나 할 때는 나쁜 뉴스들 혹은 드문 것들을 더 집중해서 하게 되죠. 일상적으로 우리 몸을 유지시켜주고 이러는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와 같이 어떤 세균을 딱 들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대체로는 우리의 건강과 지구상의 생명체를 유지시켜주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책에서도 쓴 적이 있지만 뒤에 꼭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바이러스와 세균이 어떻게 다르냐. 바이러스는 물질 대사를 하지 않아요. 대사를 스스로 하지 않아요. 세균은 DNA를 가지고 단백질을 스스로 만들어서 대사 활동을 해요. 아주 일부의 기생세균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바이러스는 그런 걸 안 하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 세포벽, 세포막 이런 게 없어요. 그 안에 유전체는 있죠. DNA 혹은 RNA는 있지만 아주 일부분만 있어요. 겨우 유지시켜줄 정도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는, 혹은 식물이나 동물 속에 들어가서는 뭘 하느냐, 그 일부의 유전체를 가지고 동물이나 식물의 기관들을 이용해서 다시 자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거를 뺏어서 한다는 얘기죠.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를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거나 다른 물질 대사의 그것들을 막아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바이러스는 어때요? 세포벽 없죠? 물질 대사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어봐야 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듣지가 않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다른 생명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위험하다고 하는 게 관점이 좀 다르죠. 병을 일으켰다는 측면에서 역사상을 봤을 때 흑사병, 패스트는 세균이에요. 1900년대 초반에 많은 사람을 죽인 스페인 독감이라고 있죠.
그거는 또 바이러스예요. 저는 세균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세균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시원하겠지만은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는 점점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세균은 그나마 항생제라고 하는 치료약이 나와 있었죠. 물론 지금은 항생제 내성 문제 때문에 오히려 또 역전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닥친 게 어떤 게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어떤 게 더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생명도 그렇지만 세균은 더더욱 특징이 뭐냐? 딱 하나로 얘기하자면 다양성이에요. 너무나 다양해요. 저도 30-40년 연구해왔지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 이런 것도 있네? 이게 계속 나와요. 논문도 하루에 수십 편씩 수백 편씩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논문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나와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혹은 그걸 이용해야 될 것도 많다. 유전자 가위 말씀드렸잖아요. 유전자 가위가 나온 게 불과 10년이에요. 그 전에 기초 연구들이 좀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세균에서 밝혀져 가지고 지금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최첨단의 생명공학 기술까지 온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게 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죠. 맞다고 해야죠. 왜냐? 가장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생명체도 약 지구가 한 45억 년 되었다 그러는데 생명체가 나타난 게 아무리 늦게 잡아도 지금으로부터 약 35억 년 전. 그게 뭐냐면 당연히 세균이었죠. 세균이 있음으로 해서 지구에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죠. 대기도 만들어지고 거기서 진화해서 다른 생명체도 만들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지구 내에서의 사이클들 이것들을 다 돌리는 게 세균이고 물론 사람 몸에도 사람의 세포만큼 혹은 사람의 세포 이상의 세균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들이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만약에 지구에 세균이 없다 그러면 난감해지죠. 왜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냥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생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만큼 지구상에서 지구를 유지시켜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체가 세균이 아닐까. 우리 몸에서 세균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몇 시간? 아마 우리 몸이 다 사라지고 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 몸에 많은 물질들을 분해하는 것도 세균의 역할이 아주 크죠. 세균은 그냥 병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병을 일으키는 거는 극소수이고 우리 몸에서 많은 대사 활동들을 일으키는 게 사실은 세균이죠. 또한 지구상에서 많은 탄소순환, 질소순환, 탄소가 순환되어야 광합성도 일어나고 식물이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걸 먹고 동물도 먹고 이렇게 해서 유지되는 건데 일어나지 않겠죠? 질소순환도 다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은 질소를 바로 이용 못해요. 대기 중에는 질소가 많지만 질소가 있어야 단백질도 만들어내고 DNA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지구상의 생명체도 뭐 하나도 제대로 유지되는 게 없을 수밖에 없죠. 간단하게 얘기한 거지만 그런 순환적인 측면들 물질 대사를 일으키는 데 세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1월, 2월쯤에 나온 책인데요. 세균에서 생명을 보다 저는 세균학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세균이나 세균학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현상들을 밝혀낸 것들이 있어요. 세균이라고 알려진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세균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진 것도 19세기 말년부터니까 그 이후부터 여러 세균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생명 현상을 밝혀낸 그런 것들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예를 들면 파스테르, 코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발견한 분들 나아가서 최근 유전자 가위 이것도 사실은 세균에서 온 거예요. 세균들끼리도 의사소통한다는 얘기들 현대의 생물학의 발전에 미친 세균학을 역사적으로 보고 논문들을 얘기를 하면 보고자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